네, 안녕하세요. CMS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섭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고등화학 6강이고요.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기음성도라는 걸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크기가 원자마다 다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그렇죠, 증가하죠. 전자 껍질 때문이죠. 이렇게 떨어뜨려 나올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감소했죠. 유효핵 전화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 원자 핵이 이렇게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자, 공유결합이라는 걸 할 건데 파란색 원자랑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공유결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찬가지로 전부 다 공유결합입니다. 자, 얘는 A라는 동일한 원자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파란색 부분은 관심 대상이 아니죠. 중요한 건 이제 왼쪽에 있는 녀석들 중에 누가 제일 이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가장 클까요? 이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크기가 누가 가장 큰 거죠? 그렇죠. 이 녀석이 가장 큰 거죠. 결국 이 원자 핵 간 전자 간 거리가 이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당기는 힘의 세기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렇죠, 위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점점점 이제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는 점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주기율표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이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18쪽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화학결합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 18쪽을 제외하고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겠죠. 자, 얼마인지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오린은 4.0입니다. 4.0. 4.0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작아져요. 그죠? 얼마씩 작아지냐? 0.5씩 작아집니다. 그래서 0.5씩 빼시면 붕소는 2.0, 베릴륨은 1.5, 리튬은 1.0입니다. 수소는 2.1이라서 이 녀석은 2.1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리튬부터 아래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0.1씩 이렇게 빠집니다. 얘는 0.8 이렇게 되고요. 칼슘은 1.0으로 끝날 수가 있겠고, 다시 나트륨으로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3씩만 다시 증가하시면 돼요. 1.25, 얘는 1.5, 그 다음에 1.8, 얘는 2.1입니다. 2.1. 나머지 황과 염소는 위에서 1씩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5와 3.0 이렇게 해서 전기 음성도는 좀 외워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되도록이면 외워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습 문제 1번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한번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한번 전기 음성도를 외워서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부터 필기할 공간이나 프린트가 없으면 우리 교재에 아무 주기율표나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 음성도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같이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플루오린은 4.0이었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0.5씩 빠졌죠. 그래서 얘는 3.5, 얘는 3.0, 그 다음에 탄소는 2.5, 붕소가 2.0, 베릴륨 1.5, 리튬은 1.0이고, 수소는 2.1로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자, 나트륨은 0.99, 칼륨은 0.8로 줄어든다. 칼슘은 1.0으로 끝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른쪽으로 갈수록 0.3씩 증가하게 됩니다. 1.8, 그 다음에 인까지 해서 2.1로 마무리 지어주시고,
나머지 두 개는 위에서 한 1 정도로만 이렇게 빼주면 전기음성도로 벌써 완성이 됐네요. 그죠? 자, 가장 큰 건 플루오린이 가장 크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건 이제 칼륨의 전기음성도가 제일 작다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이제 결합의 종류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원자 모형을 일단 H랑 H 이렇게 한번 표현할까? H.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H랑 이제 Cl 이렇게 HCl.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NA와 이제 CL 이렇게 NaCl. 자, 우선 전기음성도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는 2.1이고 얘는 2.1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전기음성 차이가 없죠? 얘는 0입니다. 0. 두 번째는 얘는 2.1이고 CL이 얼마였죠? CL이 3.0이었죠. CL은 앞 페이지에서 CL은 3.0으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차이가 한 0.9 정도 되겠네요. 그죠? 조금 차이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NaCl은 얼마였죠? NaCl은 얘는 0.9고 얘는 3.0이어서 얘는 2.1 정도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의 극성을 따져보면 사실 이 극성이라는 것부터 한번 설명해 보면 극성은 줄임말이에요. 무슨 줄임말이냐면 밑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자, 극성은 극을 띠려는 성질의 줄임말입니다. 극을 띠려는 성질. 그럼 이 극은 보통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이에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극. 사실 이제 전자쌍이 가운데 녀석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거고 CL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전자쌍이 완벽하게 가운데 존재하지 않아요. 전기음성도가 CL이 더 크니까 CL 쪽으로 살짝 치우친다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이제 전하가 생기는데 치우쳐져 있는 쪽으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 치우치지 않은 쪽으로 플러스 전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극을 띠게 됩니다. 이제 마이너스와 이제 플러스를 띠는 걸 우리가 극성이라고 합니다. 극성. 자, 결합의 극성 유무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얘는 극이 없죠. H랑 H는. 얘는 극이 없다라고 해서 무극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나타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전자쌍이 치우치면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하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극성 공유 결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훨씬 더 많이 치우치죠. 그러면 이제 치우쳐져 있는 어느 순간을 넘어서 전자를 잃거나 얻으려는 우리가 이온 결합이 생기는 겁니다. 이온 결합. 그래서 요거는 결합성이라는 거, 특히나 우리 이온 결합성이라는 거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 이온 결합성이라는 걸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이제 공식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만 아시면 되냐? 이온 결합성이라는 게 50%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온 결합. 그리고 50%가 안 되면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공유 결합. 그래서 50%라는 이온 결합의 성질, 이온 결합성 정도를 나타내고 이게 넘으면 이온 결합, 넘지 않으면 공유 결합 이렇게 구분 지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자주 나오냐? 우리가 X축을 이렇게 써볼게요. 전기 음성도의 차이. 그리고 Y축을 이온 결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온 결합성 퍼센테이지. 그럼 50%를 당연히 그려주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성도 이제 커지는 거죠. 대체로 이제 비례한단 말이야. 그럼 자연계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전기 음성도 차이에 따른 이온 결합성이 대체로 비례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0이고요. 자, 대체로 비례하는 이런 개형의 이제 분포가 나와요. 이렇게 분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찍어봤더니 이런 자연계에 있는 물질들의 분포도가 나왔다. 근데 이게 사실 각각의 실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보다는 이제 평균값이 항상 이제 궁금해해야 돼요. 평균값. 평균값을 그려볼게요. 그러면 그 평균값은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자 형태의 곡선의 개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평균값이에요. 평균값. 그래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한번 그래프를 해석해 보면, 자, 얘는 50%입니다. 50%. 자, 50%가 넘어요. 그러면 50%가 넘는 이 부분에 있는 녀석들은 우리가 당연히 무슨 결합이라고 부른다? 얘들은 이온 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50%가 안 되는 녀석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이 녀석들은 그렇죠, 공유 결합이라고 배울 수 있죠. 그렇죠? 공유 결합. 자, 그리고 만약에 이온 결합성이 없으면 0%인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0%면 거의 뭐 공유 결합도 아니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얘를 무극성 공유 결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반드시 알아두시면 자주 출제되니까 꼭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지금 연습 문제를 한번 눈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죠?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일단 플루오린의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크다. 맞죠? 얘는 얼마로? 얘는 4.0으로 가장 컸었죠. 그리고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전기 음성도가 커진다. 이거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얘는 근데 2.1과 1.0은 증가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감소하겠죠? 수소가 좀 예외였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틀렸습니다. 두 번째 틀렸고, 3번 결합한 원자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4번은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는 양전하를 부분적으로 띈다. 전기 음성도가 상대적으로 얘가 컸었어요. 그죠? 그러면 음전하를 띄겠죠. 그죠? 음전하. 전자쌍이 치우치니까 얘는 음전하를 띄겠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맞죠? 이렇게 같은 원소면 전기 음성도가 같으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서로 다르다면 공유결합은 당연히 극성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보통 루이스 구조식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루이스 구조식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우리가 결합한 공유결합에서 결합한 원자 모양을 이제 아주 간단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게 루이스 구조식이었어요. 잠깐 살펴보면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H2O의 루이스 구조식을 어떻게 그렸죠? 자, 중간에 산소가 있고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였죠? 다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 다음에 수소가 자기 전자를 하나 이렇게 공유. 수소도 전자 하나를 공유하면서 간단하게 구조식, 전자점식과 그 다음에 이 결합선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렇게 구조식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죠. 이걸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 요게 이제 루이스 전자 점식, 전자를 점으로 나타냈다. 얘는 루이스 구조식,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낸 거 우리가 배웠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요 공유 결합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요 녀석들을 뭐라고 불렀죠? 요 녀석들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녀석들을 뭐라고 불렀죠? 그렇죠,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H2O의 전자점식 혹은 구조식에서
공유전자쌍은 두 쌍이고 비공유전자쌍은 두 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배운 거고, 그러면 자, 우리가 앞으로 자주 출제되는 루이스 구조식을 조금 많이 그려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H2죠. 전자점식은 H1와 H1가 이렇게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조식은 뭡니까? 이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게 구조식이었죠. 그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몇 쌍이었죠? 한 쌍이었죠. 비공유전자쌍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로린 마찬가지입니다. 플로린 조금 크게 써볼게요. 플로린은 자, 플로린은 원자과 전자가 7개였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자기 전자를 하나만 이렇게 내놓으시면 됐고, 상대방의 플로린도 하나 내놔서 자, 옥텟 규칙을 이렇게 만족하면 됐었죠. 그죠? 결합선으로 나타낸 걸 구조식이니까 F와 F를 이렇게 나타내시면 루이스 구조식을 나타낼 수가 있고, 공유전자쌍은 한 쌍이고 비공유전자쌍은 6쌍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O2입니다. 자, O2는 산소가 원자과 전자가 6개죠. 그래서 8개를 만족하려면 자기 거를 2개 내놔야 됩니다. 자기 전자를 이렇게 2개 내놓으시고 나머지는 위아래로 찍어줄게요. 그리고 반대쪽에 산소도 2개 내놓으시고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조식은 산소와 산소끼리 이중결합의 형태가 나오겠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이중결합, 단위결합, 그리고 삼중결합 이렇게 있었죠. 자, 얘는 공유전자쌍이 2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이 4쌍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 위에다가 수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는 이렇게 자기 거 하나, 그 다음에 반대쪽의 수소도 자기 거 하나, 공유 결합을 하는 거고, 이게 루이스 구조식은 결합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 한 쌍, 비공유전자쌍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N2입니다. N2는 원자과 전자가 5개죠. 그래서 8개를 채우시려면 본인 거를 3개 내놓으시면 되죠. 그죠? 나머지는 왼쪽에다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 있는 질소도 자기 거 3개 내놓으시면 이렇게 옥텟 규칙을 8개로 만족하고, 여기도 8개로 만족하겠네요. 맞죠? 여기 마찬가지로 산소도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 그 다음에 플로린도 이렇게 해도 8개, 여기도 8개 이렇게 맞춰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질소를 그려보시면 얘는 삼중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전자쌍은 3쌍이고요. 이제 비공유전자쌍은 2쌍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H3죠. 그러면 암모니아입니다. 얘는 원자과 전자가 5개. 그러면 총 8개를 채우려면 수소랑 공유결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를 이렇게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한 쌍 찍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수소랑 이렇게 만날 겁니다. 맞죠? 수소랑 이렇게 만날 겁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결합선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구조식을 그릴 수가 있겠죠. 공유전자쌍은 3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은 한 쌍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2입니다. CO2는 원자과 전자 탄소가 4개죠. 그럼 자기 거 2개씩 양쪽으로 총 4개를 내놔야겠네요. 그죠? 산소도 마찬가지로, 자, 산소도 자기 거 2개 내놓읍시다. 여기 자기 거 2개 내놓고 나머지는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탄소 입장에서도 오케이 8개 옥텟 규칙 만족하고, 그 다음에 산소 입장에서도 8개 옥텟 규칙 만족하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탄소가 있고 양쪽으로 이중결합의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공유전자쌍은 4쌍이고요. 비공유전자쌍도 4쌍이 되겠네요. 이게 가장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데 기초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다 그리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게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해졌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8개 채우셨는지, 반드시 8개 맞췄는지, 여기도
8개를 맞췄는지, 여기도 8개를 맞췄는지, 그 다음에 여기도 8개를 맞췄는지, 여기도 상대방도 8개를 맞췄는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8개를 맞췄는지. 수소는 예외적으로 헬륨에 맺히니까 2개만 만족하면 되죠. 자, 여기도 8개를 만족했는지, 8개를 만족했는지, 그리고 여기 8개를 만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루이스 전자점식과 구조식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본격적인 루이스 구조식을 한 12개 정도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선생님이 화학식을 드릴 테니까 그 화학식에 맞춰서 본인이 먼저 한번 그려보시고 이제 선생님이 뒤에 따라서 그릴 테니까 이제 본인이 그린 게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화학식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F입니다. HF. 자, HF. 자, 지금은 구조식입니다. 이제 전자점식은 안 그릴 거예요. 이제 보통 구조식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HF 그려보세요. 자, 어떻게 그려야겠죠? HF는 H와 F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BF3 한번 그려보세요. BF3. 자, BF3는 붕소가 원자과 전자가 3개죠. 그래서 최대한 전자쌍들끼리는 멀리 떨어뜨려 놓은 게 가장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F, F, F. 그래서 비공유까지 이렇게 찍어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죠. 선생님, 붕소 입장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은 예외가 됩니다. 또 이제 2족과 13족은 이렇게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그렸던 O2를 그려볼게요. O2. 자, O2는 산소가 서로 이중 결합을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최대한 멀리 떨어뜨리는 게 안정하겠죠. 그래서 옥텟 규칙 확인. 여기 8개 됐나요? 네, 맞고 여기도 8개 안정하신가요? 그렇죠, 안정하죠. 반드시 그려보고 안정한지 확인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2. 자, CO2는 중심 원자에 탄소가 있고 얘는 아까 양쪽으로 이중 결합으로 뿌렸죠, 그죠? 이중 결합으로. 그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안정한지 확인하세요. 자, 탄소 입장에서도 8개 안정. 그 다음에 여기 8개 안정했죠? 자, 이제 CO2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N2 해볼게요. N2. 우리가 N2. N2도 아까 했죠? 질소와 질소끼리는 3중 결합이라는 거 했고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오케이 8개 옥텟 규칙 됐고 여기도 8개 옥텟 규칙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N2 다음에 HCN 해볼까요? HCN. 자, 얘는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탄소를 중심 원자에 두고 수소 원자를 결합선 하나로 표기하고 그 다음에 질소와 탄소가 이제 왼쪽에 하나 썼으니까 오른쪽에는 이렇게 3중 결합이 되겠죠. 질소가 이렇게 원자과 전자까지 찍어주시면 되겠다. 뭐 만약에 H가 이렇게 있는데 탄소가 이렇게 될 수 있나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찍어져야 되는데 전자는 홀로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전자는 쌍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HCN의 구조식이 됩니다. 자, 얘도 확인할게요. 자, 얘는 안정. 오케이.
얘도 8개로 안정.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8개로 안정. 오케이. 자, 그 다음에 HCN 다음에는 HCHO 해봅시다. HCHO. 자, 그러면 얘는 탄소를 가운데다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소를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산소를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연결시키면 안정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양쪽으로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확인해 봅시다. 자, 오케이. 8개 안정하죠. 그 다음에 얘도 8개 안정하죠. 그 다음에 수소 입장에서도 각각의 2개씩으로 안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는 중심 원자가 2개인 케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탄소예요. 탄소는 중심 원자가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수소는 이렇게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실 수 있는 배치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이중결합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해도 안정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8개로 안정해지죠. 그리고 나머지 각각 수소도 2개씩으로 안정해졌죠. 이게 C2H4의 구조식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4개 남았습니다. 4개. 이거 해볼까요? C2H2 해볼까요? C2H2. 자, 얘는 탄소랑 탄소 이렇게 중심에 배치해 주시고 수소를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가운데는 당연히 몇 중결합? 그렇죠. 3중결합이 되겠죠. 3중결합. 자, 얘도 8개로 안정해졌고 그 다음에 얘도 8개로 안정해졌죠. 항상 옥텟 규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해볼까요? N2H4. 자, 원자과 전자를 만족하고 옥텟 규칙도 지키셔야 합니다. 자, 얘도 질소를 중심 원자가 2개가 되는 케이스고 질소가 그래서 수소를 이렇게 최대한 서로 멀리 떨어뜨려 놓아서 벌리시면 되고 자, 가운데는 몇 중결합일까요? 3중결합부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질소의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얘는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질소가 보면 자, 현재 총 전자가 몇 개죠? 10개 있죠. 그렇죠. 옥텟 규칙 위배네요. 안 됩니다. 이중결합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중결합. 이렇게. 자, 그러면 질소의 원자과 전자는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전자는 항상 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전자는 쌍으로 다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중결합도 안 됩니다. 자, 지워주시고 자, 그럼 단일 결합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하나, 둘, 셋, 넷, 5. 그죠? 그러면 우리가 원자과 전자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쌍씩 여기도 한 쌍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옥텟 규칙 만족하는지 볼까요? 오케이, 8개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8개를 만족시켰네요. N2H4의 구조식이었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N2H2 한번 그려보세요. N2H2. 자, 이건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질소를 중심 원자에 배치하고 H는 무조건 양쪽으로 배치. 자, 가운데 과연 몇 중결합일까요? 그렇죠. 2중결합이겠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위에다가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원자과 전자도 만족하고 옥텟 규칙도 8개 만족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N2H2의 루이스 구조식이고 자, 마지막은 우리가 과산화수소수의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 자, 얘는 마찬가지로 산소를 중심 원자에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소를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는 몇 중결합일까요? 3중결합부터 해볼까요? 3중결합. 이거 되나요? 3중결합이면 산소의 원자과 전자가 6개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 6. 되긴 되나? 지금 이렇게 되면 총 10개죠? 옥텟 규칙 위배입니다. 그래서 3중결합은 안 돼요.
그러면 이중결합 해볼까요? 자, 이중결합이면 얘는 전자가 홀로 있어야 돼요. 그죠? 전자가 이렇게 홀로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그래서 단위결합이다. 정답은 단위결합으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8개 안정하죠? 이렇게 8개 안정하죠. 그래서 이게 과산화수소의 루이스 구조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개 정도 좀 자주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요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려보는 연습이 좀 중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2번이 있네요. 자,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연습 문제 2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우선 2번에 1번 보면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두 원소, 당연히 전기음성도가 작은 것과 큰 게 만나면 가장 차이가 크겠죠. 그러면 H와 F가 만나면 됩니다. 결합의 극성이 가장 커지겠죠. 뭐냐면 H, 여기 오른쪽에다 써볼까요? H와 F가 전자쌍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자, 지금 H 같은 경우는 2.1이란 말이다. 그다음에 플로린은 4.0이란 말이다. 그럼 차이가 얼마죠? 1.9나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이 차이만큼 가운데 있던 전자쌍이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는 거야. 훨씬 더 마이너스와 플러스 전하의 부분적인 크기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큰 겁니다. 그러면 결합의 극성은 결국 전기 음성도 차이에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에서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각각 있는 대로 그것이요. 보기에서 극성 공유결합은, 자, 일단 이거 구조식을 그려볼까요? 자, 얘는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산소는 이중결합으로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NH3는 H 이렇게 비공유까지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탄소는 양쪽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요 녀석은 그쵸,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이죠. 얘는 같은 원자끼리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요? 그렇죠, 얘는 극성 공유결합이죠. 다른 원자끼리니까. 당연히 얘도 다른 원자끼리니까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극성 공유 결합이 있는 건 이제 니은과 디귿이 되겠고, 이제 무극성은 이제 기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그럼 HF가 있어요. HF가 이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H와 F가 이렇게 있습니다. 좀 크게 그려볼까요? 자, H와 이제 F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전자쌍이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치우칠 건데, 그래서 부분 전하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냥 잘 봐. 이 치우치는 정도가 얼만데? 자, 이거에 대한 힘을 숫자로 계산을 해줘.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쌍극자 모멘트라는 겁니다.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의 특징은 공유결합에서 결합의 극성의 정도를 이제 숫자로 수치화시킨 척도입니다. 그래서 잘 봐. 자, 이게 지금 쌍극자 모멘트라는 게 이렇게 해서 전자가 치우치는 정도의 힘이 얼마나 작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뭐냐? 이건 뮤라고 하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기호입니다. 이게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쌍극자 모멘트. Q가 뭐냐면요. 자, Q가 얘는 부분 전하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R은 이제 얘는 원자 핵간 거리가 이제 R입니다. 그래서 뮤는 Q 곱하기 R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여기서 자, 결론은 뮤는 Q 곱하기 R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거를 계산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는지만 알아두면 됩니다. 자, 3번에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쌍극자 모멘트랄 게 없죠. 같은 원자끼리 결합을 했으니까 이건 어느 쪽으로도 전자쌍이 치우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다른 원자끼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왜냐면 얘가 2.5, 얘가 3.5고요. 얘가 3.5고 얘가 2.1이잖아. 그렇죠. 3.5 쪽으로 전자쌍이 당겨지고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2.1이고요. 질소는 3.0입니다. 마찬가지로 질소 쪽으로도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H2의 구조식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럼 쌍극자 모멘트는 자, 각각의 전자쌍이 이렇게 치우친다면 한쪽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그거 뭐라고 하냐면 자, 요거 하나를 우리가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부릅니다. 모멘트. 자, 근데 요거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를 각각 보면 이렇게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자, 이거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두 개를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전체 이 힘을 합한 전체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죠? 자,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R자 쌍극자 모멘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R자 쌍극자 모멘트 전체 힘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CO2 이런 거 그려볼게요. 그러면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겠어요? 이제 산소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죠?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하나가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인데요. 자, 이걸 각각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두 개를 더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두 개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얘는 두 개를 더 하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이제 파란색인 R자 쌍극자 모멘트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극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이런 녀석들을 극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극성 분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녀석들을 극성 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극성 분자.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전체 R자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성 분자인지 무극성 분자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자, 또 한 가지 정리한다면 극성 분자는 전체 쌍극자 모멘트를 더했을 때 0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자, 얘랑 더하면 이게 0이 된다는 거야. 무극성 분자는. 그래서 얘는 전체 쌍극자 모멘트를 더하면 이제 0이 된다. 이제 무극성 분자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쌍극자 모멘트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잠깐 못 풀고 넘어간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은 결합한 원자의 전기음 성도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가 크게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HCl이나 HF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얘는 2.1이고 얘는 2.1이에요. 얘는 3.0이고 4.0입니다. 그럼 이렇게 치우칠 때는 훨씬 더 많이 치우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치우치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누가 크냐면 이 녀석보다 이 녀석이 훨씬 크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기음 성도 차이가 클수록 쌍극자 모멘트도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조식과 그 다음에 이제 쌍극자 모멘트까지 배워봤으니 이제 연습 문제 3번과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되셨나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자, 이거는 각각의 독립적인 쌍극자 모멘트를 보는 겁니다. 자, 이게 0이라면 뭐죠? 같은 원자끼리 결합한 거죠. 결국에 요 녀석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 자, 극성 공유결합은 두 가지다. 참고로 극성 공유결합은 얘랑 그 다음에 얘랑 얘입니다. 아셨겠지만 HF 그 다음에 CO2 이렇게 그리시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좀 더 정확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조금 두꺼운 걸로. 자, 첫 번째는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겠습니다. 자, 첫 번째 HF는 HF 이렇게 그리셨죠? 그 다음에 CO2는 얇은 걸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HF, CO2는 CO2. 그 다음에 CCl4는 어떻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F가 크니까 이쪽으로 치우치면서 쌍극자 모멘트가 작용을 할 겁니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얘도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양쪽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사방에서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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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극성 공유 결합을 하는 물질은 총 세 가지죠. 세 가지. 자, 극성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 다 하죠. 그래서 총 세 가지입니다. 선생님, 이제 KBR은 왜 안 됩니까? 자, 참고로 KBR은 저희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얘는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은 틀리셨고, 그 다음에 디귿 CO2와 CCl4에서 탄소는 모두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그러니까 전자를 뺏겨야 돼. 한번 보면 CO2, 그 다음에 CCl4. 얘가 이제 탄소가 아까 2.5였죠. 얘가 3.5란 말이다. 그래서 이렇게 치우치면 얘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얘는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플러스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CO2의 탄소는 양전하를 띄네요.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제 크죠? 얘도 크죠? 얘가 큽니다. 다 CL이 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CL 쪽으로 전자쌍이 치우치면서 부분적으로 음전화가 생기고 부분적으로 양전하는 탄소가 생기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고, 자, 연습 문제 4번은 자, 설명 중 옳은 것만. 자, 가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다. 그렇죠? 맞죠? 같은 원자니까. 자, 결합의 극성, 그 전자쌍의 치우침에 대한 정도는 나가 가보다 당연히 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음성도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소가 2.1, 염소가 얼마였죠? 염소가 3.0이었죠. 3.0, 나트륨이 0.9였습니다. 가장 작은 건 H가 아니라 나트륨이죠. 나트륨. 기억과 니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개념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차례입니다. 자, 이제는 교재로 돌아오셔서, 자, 교재 우리가 103페이지 피십시오. 103페이지. 103페이지부터 연습 문제 쭉쭉쭉 106페이지까지 지금부터 영상을 멈추시고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나요? 자,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의 크기. 이게 뭐였다고? 그렇죠, 전기 음성도였다고. 자, 두 번째는 해당 값. 자, 전기 음성도의 값을 쓰십시오. 자, 플루오린은 4.0으로 제일 컸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0.5씩 빠졌습니다. 얘는 3.5, 3.0.
그리고 얘는 2.5, 얘는 2.0, 얘는 1.5, 1.0. 수소는 얼마였죠? 그래서 2.1. 그리고 나트륨은 0.1씩 빠져서 0.9, 칼륨도 0.8, 칼슘은 1.0으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서 0.3씩 더해줬죠. 그래서 1.2, 1.5, 1.8, 2.1 이렇게 정리. 나머지는 위에서 1씩 빼면 2.5, 3.0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결합의 극성 정도를 이제 숫자로 나타낸 물리량. 이게 뭐죠?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죠. 쌍극자 모멘트. 뮤라고 읽습니다. 뮤. 자, 이 값은 전기음 성도가 큰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수소가 2.1, 탄소가 2.5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질소가 3.0이었죠. 수소가 2.1이니까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자, 그다음에 산소는 3.5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작용하고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시면 되고, 자, 이제 3번은 별표입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같이 그려볼게요. 자, 조금 두꺼운 걸로 해서 자, 가겠습니다. 자, BF3 아까 기억나요? 자, 얘는 붕소고요. F를 최대한 균일하게 이렇게 벌려주셔야 됩니다. F를 이렇게 가운데로 끌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균일하게 끌고 와서 이렇게 비공유까지 찍어주시면 이게 완벽하죠, 그죠? 자, FCN도 했어요. FCN도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F가 결합선 하나, 그 다음에 질소는 삼중결합 여기 찍어주시고, 비공유 전자쌍도 이렇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O2네요. CO2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탄소, 그리고 양쪽으로 이중결합했죠. 이중결합.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주시면 되겠고, COF2는 어떻게 그리셔야 될까요? COF2는 중심 원자는 항상 탄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로린의 다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비공유 전자쌍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산소와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S2입니다. 중심 원자에 탄소 그려주시고, 황을 양쪽으로 이중결합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비공유를 위아래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CHO, 이건 뭐죠? 이건 폼 알데하이드라는 녀석입니다. 이제 세집 증후군의 물질이죠. 얘는 H를 다리를 이렇게 뻗어주시고, 그 다음에 산소랑 이중결합하시면 되겠죠. 자, 중간에 체크해 봅시다. 옥텟 규칙 만족했는지. 자, 얘는 옥텟 규칙 예외라고 했죠, 그죠? 붕소는. 그래서 플로린 오케이, 전부 다 만족했고, 자, 여기도 플로린 만족, 오케이, 8개. 여기도 탄소 8개. 그 다음에 여기도 질소, 오케이, 8개.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8개 챙겼고, 그 다음에 탄소도 8개 챙기셨네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8개 채웠고요. 그 다음에 탄소 입장에서도 오케이, 8개 채우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 자, 마지막은 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8개 채우셨고, 자, 탄소 입장에서도 이렇게 8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8개 채우셨죠, 산소가. 그 다음에 탄소 입장에서도 이렇게 8개. 그 다음에 수소는 예외로 헬륨의 배치 2개씩 안정하네요. 자, 밑에 줄도 마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H2O. 자, 이거는 산소고, H를 이렇게 벌리시면 되고,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CF4입니다. 중심 원자의 탄소, 그 다음에 F를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자, 그 다음에 CH2F2. 자, 이거는 H를 양쪽으로, 그 다음에 F를 이렇게 벌리시면 됩니다. 여기 비공유 전자쌍까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참고로 요 녀석이랑 이렇게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F, 여기도 H, 여기도 H, 같은 거야.
자, 이건 다음 시간에 분자의 구조와 모양 설명할 때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그려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는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위에 거는 같은 녀석입니다. 자, 얘는 똑같은 녀석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자, 그냥 이렇게 둘게요. 자, 똑같은 녀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OF2도 산소가 여기 있고 F를 양쪽으로 비공유 전자쌍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NF3입니다. NF3도 여기 질소에 F, F 뿌려주시고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세 쌍씩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 쌍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다음에 C2H4 그러면 중심 원자 2개, 그 다음에 H를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고, 가운데 몇 중 결합이죠? 그렇죠, 2중 결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정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 확인. 자, 산소 입장에서도 8개 안정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각각의 플로린 입장에서도 안정해졌고, 탄소 입장에서도 8개 안정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자, 플로린 안정. 그 다음에 탄소 입장에서도 8개로 안정.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소가 안정, 그 다음에 플로린 안정, 여기도 안정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질소 입장에서도 8개 안정해졌죠. 나머지 전부 다 8개로 안정해졌습니다. 자, 여기도 탄소에서도 안정해졌고, 이 탄소 입장에서도 8개로 안정해졌습니다. 자, 초반부라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의 연습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음성도 플로린의 전기음성도가 가장 크다. 맞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주기와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이거 아까 수소 때문에 틀렸다고 했죠. 그죠? 자, 결합한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자, 이것도 풀었습니다. 쌍극자 모멘트가 크게 나타난다. 자,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건 부분적으로 음전하를 띄었죠. 자,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 원자 분자 H, 뭐 F, 자, 이런 건 그죠? 이건 무극성 공유결합일 수밖에 없죠. 같은 원자끼리니까. 맞죠? 자, 전기음성도가 서로 다른 거는 이제 극성을 나타낼 수가 있죠. 당연히 서로 치우침의 정도가 다르니까. 자, 연습 문제 2번은 아까 풀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크려면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거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H와 F끼리 결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 자, 당연히 얘는 극성 공유결합은 니은과 디귿이었죠. 그 다음에 무극성은 기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가에서 H와 Cl의 전기음성도 크기. 자, 얘는 2.1이었고 얘는 3.0이었습니다. 그럼 H보다 Cl이 훨씬 더 컸죠. 자, 가와 나의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 가와 나입니다. 자, 누가 그쵸? 가가 나보다 컸죠. 나는 아예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었어요. 0.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 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은 가와 다다. 극성 공유결합은 가와 다. 다는 틀렸습니다. 얘는 공유결합이 아니라 얘는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 왜냐면 얘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난 거기 때문에 이온 결합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다 때문에. 자, 무극성 공유결합 하는 물질은 나다. 맞죠?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자끼리. 자, 그 다음에 결합의 극성은 가가 나보다 크다. 결합의 극성은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기음성도는 Cl보다 크다. 얘가 0.9였고 Cl은 3.0이죠? 얘는 틀렸네요. 자, 연습 문제 4번. 자, 루이스 전자점식과 루이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낼 때 모든 전자를 점으로 나타낸다. 아니죠. 원자의 모든 전자가 아니라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편하게 나타냈다. 자,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는 비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낸다. 맞나요?
비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제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냈죠. 자, 원자의 홀 전자는 화학 결합에 참여한다. 맞나요? 홀 전자.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요 H의 홀 전자와 그 다음에 F의 홀 전자가 요 공유 결합에 실제로 참여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얘는 맞습니다. 자, 루이스 구조에서 이중 결합은 결합선 두 개로 표시한다. 맞고요. 자, 연습 문제 5번. 자, 1번 가에서 X는 부분적인 멀티죠. 가 X입니다. 전기음 송도는 X랑 Y랑 비교했을 때 Y가 더 크네요. 그러면 전자쌍이 Y 쪽으로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선 전자쌍이 Y 쪽으로, 여기도 전자쌍이 Y 쪽으로 표기했네요. 그죠? 그럼 얘는 당연히 부분적으로 양전하를 띄겠네요. 양전하. 자, 2번 나에서 X와 Z는 공유 결합한다. 나에서 X와 Z는 공유 결합한다. 맞죠? 전자쌍을 같이 공유하면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무슨 공유 결합인가요? 얘는 당연히 극성 공유 결합이죠. 당연히 얘는 원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니까. 자, 3번 가에서 공유 전자쌍은 몇 개죠? 공유 전자쌍은 2개고, 그다음 이제 비공유 전자쌍은 몇 개죠? 가에서 이게 이제 공유 전자쌍이 2쌍이면 비공유 전자쌍은 총 8쌍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나에서도 공유 전자쌍이 4쌍이죠. 그죠?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죠? 얘도 4쌍이 되겠네요. 비공유 전자쌍은 나가 가보다 더 적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가와 나의 루이스 구조식. 자, 연습 문제 6번은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세요. 그러면 그냥 결합선으로 나타내시면 되죠. 결합선으로 나타내면 되죠. 그죠? F 아니 Y네요. Y. Y 여기도 Y.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죠. Z도 결합선으로 나타내면 이중 결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X, X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7번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잘못 나타낸 것은, 자, 1번 오케이, 3번도 맞네요. 5번도 맞고 4번도 맞네요. 지금 2번이죠. 2번. 자, 2번은 우리가 오늘 그렸죠. HCl은 이렇게 그리셔야겠죠. 그죠? 수소는 전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연습 문제 8번은 우리가 앞에서 개념에서 안 다룬 거지만 사실 이온 결합의 루이스 구조식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원래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잃어서 이 대괄호 그리고 오른쪽 위에 플러스라고 쓰시면 되고요.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얻었다라고 해서 전자를 점으로 찍어주시고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밑에 문제가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플로리나 리튬은 어떻게 해야 돼요? 리튬인데 얘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그래서 하나를 잃었으면 이렇게 표기. 그 다음에 F도 전자를 하나 얻었으니까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그려볼까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플로리는 자 이렇게 해서 F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죠. 산화칼슘은 CA에 전자 2개를 잃었어요. 그죠? 2 플러스 그 다음에 산소도 전자 2개를 얻은 셈이죠. 그래서 E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1번입니다. 염화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은 염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보다 점이 1개 더 많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염화이온이야. 그러면 염화이온은 이거잖아. 그죠? 8개죠. 염소 원자야. 염소 원자는 그죠? 7개죠. 염소 원자 7개. 그래서 1개가 더 많은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없지만 염화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8개임을 알 수 있다. 이게 원자과 전자가 없는 게 아니죠. 원자과 전자가 1개 있었는데요. 1개를 이제 잃어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플러스 전화가 띄었잖아. 그죠? 여기에서는 플러스 전화를 떴다는 건 원자과 전자 하나를 이제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Cl도 마찬가지로 원자과 전자가 원래는 7개였는데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이렇게 됐다. 8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얘는 원자과 전자가 7개임을 알 수 있다. 네, 틀렸습니다.
나트륨은 루이스 구조로는 못 나타냅니다. 얘는 오로지 전자 점식만, 이온 결합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전자 점식만 나타낼 수 있어요. 전자 점식만. 아시겠죠? 이온 결합은 전자 점식만. 자, 그다음에 암모니아의 루이스 전자 점식. 얘는 질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붙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물은 어떻게 그렸죠? 물은 산소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수소가 다가왔어요. 하나씩 공유하면서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전자 점식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습 문제 9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과제로는요 107페이지부터 108, 109, 이제 110페이지까지 풀어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안 배운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체크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숙제로 또 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체크한 것만 푸세요. 네. 자 1번 푸시고 그 다음에 2번도 푸시고 그 다음에 3번 푸시고 그 다음에 5번 푸시고 7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9번도 풀어보시고 네. 풀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네요. 15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분자의 극성 파트를 좀 배워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분자의 극성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우선 한번 일단 풀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꼭 풀이를 할 테니 풀어보시고 오늘 숙제는 여기까지 내드리도록 별로 없네요. 그죠?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